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21학번 재학생 연사 박찬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이냐 죽음이냐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당의 멈추지 않는 횡포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 자유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은 겉으로는 행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회와 사법부, 공수처, 선관위 등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유를 빼앗은 부정선거에 대해 규탄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수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목도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표할 표들은 무의미할 정도로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음모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음모론이 아닌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저들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5년 전인 2020년 10월 8일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불리는 기계는 한틀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단독 입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 내에 QR코드 인식기, 무선통신 기능이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까지 들어가 있어 보안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는 A웹이라는 국제민간기구가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한 전자개표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A웹에 의해서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에 수출이 되었고, 놀랍게도 수출되는 나라마다 부정선거 문제가 터져나왔으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중에 몇몇 나라들은 중국의 1대1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이라크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재검표를 시행했을 때 당선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콩고에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콩고의 야당 대표자가 우리나라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여는 등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나라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웹이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이게도 A웹은 2013년에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와 A웹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해외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이름을 투표지 분류기라고 교묘하게 이름만 변경하여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투입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부정선거에 문제가 나오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투입된 전자개표기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선거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 등은 법원은 증거 보전 목록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힐 때 해당 증거들을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사법부 본인들도 찔리고 겁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보안 점검해 본 결과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하여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들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자기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투표의 결과를 본인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내란 동조 세력들이 저지르는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사항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투표 참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배웠고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시행해본 투표의 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씩 종이 하나를 받고 투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를 한다면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본드에 붙어서 나오는 배춧잎과 같은 모습을 한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용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해당 용지들이 2020년 10월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특수한 재질로 제작된 형상 기억 종이라고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나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영상을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유린하며 능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표 한 표 제대로 된 보관함에 소중하게 담겨져 있어야 할 우리 국민의 투표용지들이 삼립방 박스에 부실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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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만행들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중고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도 일어나면 논란이 되고 큰일인 사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민주당 그리고 중국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중국인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립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존경해야 할 인물로 정치와 선거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중국 사람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관이라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왕후닝이라는 사람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왕후닝 나가라. 남녀 불문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마련해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대구의 투표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내에서 개표한 결과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75.14%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의 국외 부재자 투표율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54%로 윤석열 대선 후보를 14%나 앞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사람들이 외국만 나가면, 해외만 나가면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아주 신기하고 영국감인, 논문감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 투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대부분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인사들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출된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인사들이 한 만행들은 앞에 다루었던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놓인 우리나라의 위기를 직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눈뜨고 고베이듯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은 감옥에 갇히고,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신들의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얼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저 공산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사이에서 중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보십시오. 저들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낼 수조차 없습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애국 보수 세력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우리나라가 없다면 청년 여러분들, 취업도 없고 결혼도 없고 종교도 없으며 자유도 없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의견을 내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지키자.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보십시오. 이미 공산주의에 빼앗긴 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낸다면 그때는 의견을 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적결하자로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감사합니다. 박찬민이었습니다.